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어제 연내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두고서 지금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과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동시에 처리하고 자원 국조 대상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확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연금 개혁과 자원개발 국조에 대해서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원외교의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역대 관련자들은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개발 국조를 이명박 정권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실시하고 연금개혁도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천천히 공감대를 모으자고 맞섰습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요,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여당의 국조 조사 범위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정략적 접근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네네. 그 뜨거운 또 감자가 될 텐데요. 네. 오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요, 망신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당당하다면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의혹을 좀 열심히 파헤치고 있죠.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요, 오늘 아예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었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증언대에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문대로라면 오는 29일 국회 네. 본회의에서 이 새정치연합 측이 위원장을 맡고 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자원개발 이 국조 활동 개혁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계획. 예. 지금 이 전 대통령 입장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이 주변에 좀 불쾌감을 이렇게 표시를 일단 하면서도 네. 차제 설명도 하고 밝히고 지나가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나가지 이렇게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8일 대규모 송년회를 갖고 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이 최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국조 출석 의사를 밝혀서 전 정권 핵심이 모두 증언대에 설 전망입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여야 대치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친박계 그리고 이에 맞서는 친이계 간의 팽팽한 긴장감도 연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계는요, 자칫 이 친이계의 집단 반발 등으로 인해서 전 정권 간의 전면전,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여야 간의 4대강 사업 국조는 사실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작부터 4대강 사업 국조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반면 친 이명박계는 이 자원개발 국조에 대해서요.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제물로 삼았다. 친박계가 최근에 이 비선 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불만을 오늘 터뜨렸습니다. 네. 친이계 핵심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은요. 자원외교는 노무현 정부도 하고 박근혜 정부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전 정권을 제물로 삼아서 십상시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만 친이계는 이 내심 4대강 사업 국조가 물 건너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의 분위기도 한번 보면은요. 네. 새정치연합은 이 자원개발 국조를 통해서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방산 군납비리 국조에 대해서도요.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추진한다. 이런 조건부 합의를 어제 달았었거든요. 이걸 위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4대강 국조의 경우에는 현재 개헌 이슈에서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는 이 이재호 의원이 또 이재호 의원이 4대강 전도사로 꼽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쥐고 사퇴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 이들이 오랜만에 이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오늘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행위 자체만으로 수백만 시민이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 네. 번째 사퇴 이후 공식 논평인데요.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네.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과 지식경제산업, 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는데요. 창조경제정책과 초이노믹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 날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죠.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과 유출, 그 배후를 놓고서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청와대는 지난 1일에 이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이 소위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일이라고 좀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내부 감찰을 벌여서 이 감찰 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까지 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좀 뭔가 찌라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뭔가 규정을 지은 다음에 정윤회 문건이 허위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조 전 비서관은 오늘 이제는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다. 참 나쁜 분들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이 땅콩 이야기인데요. 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그 서비스 문제를 삼아서 이륙전에 항공기를 되돌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땅콩 리턴 사건이요. 네. 네. 이 사건 조사가 빛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오후 2시쯤에 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관련 자료들을 좀 압수했는데요. 네. 이 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 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어저께요. 국토교통부도 내일 오전 10시에 조 부사장 보고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한항공 측은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내일 13일인가 출두하겠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입장이 또 좀 바뀌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자명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이 재테크 수단을 금이 또 오른다는 겁니다. 예. 이 파는 곳마다 값이 천차만별이라면서요.
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가 그 골드바 형태의 순금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은행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그 금값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그 금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지난달 26일부터 그 10일간 각 홈쇼핑사들이 방송을 통해 판매한 그 24K 순금 골드바는요. 최저 679만 원에서 754만 5천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금융당국 인증 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의 가격보다 약 200만 원 안팎으로 넘게 비싼 겁니다. 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최저가와 최고가를 비교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최저가 역시 그 표준금거래소보다 비쌌습니다. 뭐 인터파크는 76만 원, 뭐 G마켓 또한 48만 원 정도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은행창구는 상대적으로 그 표준금거래소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네. 그 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은 국제 시세에 따라서 금값을 수시로 조정을 하면서 판매를 해서요. 그 조사 기간 중에 표준금거래소보다 그 100g 기준 그 골드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2,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65 금괴 사건이라는 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금괴 주인이 132여 개를 남겼는데 현재 남은 건 40여 개라는 거죠. 예. 네. 그 시세를 감안하면은 남은 40여 개 가격이 주인 사망 당시 시점의 130여 개 전부 가격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 예, 그 금괴 주인이 그 사망한 2003년에는 금값이 한 돈당 그 5만 원에서 6만 원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그 10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 현재 남은 40개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네. 그 당시에 130개 금괴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한 3배 겁니다. 정도. 예. 그래서 이게 금괴 주인분처럼 이렇게 많은 재력가들이 그 축적 자산으로 그 금괴 골드바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그 지난달 골드바 판매는 연초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 금 가격이 현재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금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 유로존 경제 위기 재발 가능성, 또 중국 성장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이 안전 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준금리 이야기인데요. 한국은행이 연 2.0%로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유가 뭐랍니까? 예, 오늘 그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그 금융통화위원회 그 본회의를 열고요. 그 기준금리를 현 수준 그 2.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8월과 10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서 그 당분간은 그 효과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그 지금 저금리에 정부의 부동산 금융주 규제 완화까지 맞물려서 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네.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됐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달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해왔고요. 예. 네, 하지만 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는 전물가의 장기화, 또 투자 부진, 소비 심리 악화 등 그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은 그 내년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나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한도 확대 같은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 휘발유 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네. 리터당 1,400원대 주유소까지 등장했다는데요. 네,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계속 내려가서 그 리터당 1,4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네. 예, 이는 2009년 2월 이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그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그 경기도 화성시 평택 시흥 고속도로에 있는 송산 주유소, 또 그 맞은편에 부자 송산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498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이 같은 법인 소속인 그 두 주유소는 그 밤 사이에 50원이나 내린 건데요. 전국에서 다음으로 저렴한 곳은 리터당 1,519원에 파는 경북 상주 베스트원 셀프 주유소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저유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원유국들이 수출 단가를 내린다고 한 데다가 내년 원유 수요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기름값 또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홍콩 시위 소식으로 가보죠. 경찰이 시위 캠프를 다 철거했습니까?
네, 시위대 본거지인 홍콩 섬 애드미럴티 지역의 시위 캠프가 철거됐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애드미럴티 간선도로에 설치된 시위 캠프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를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보냈습니다. 네, 오늘 철거 작업에는 경찰관 7천여 명이 동원됐고요. 경찰은 애드미럴티 캠프 정리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코즈웨이베이 캠프 철거도実施할 예정입니다. 네. 대한학생회연합체는 집회를 열고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는 오늘로 75일째입니다. 75일째. 네. 지난 1970년대 북한의 외국인 납치 사건 있었죠. 근데 그 배후에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워싱턴 타임스는 1970년 후반 조사부라는 북한의 비밀 스파이 조직이 외국인을 납치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문건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문건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조사부 수장을 1977년 9월 29일과 10월 7일 두 차례 만나서 정보 활동에 외국인을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문은 특히 1977년 김정일 위원장의 외국인 납치 지시 이후에 당시 13살 일본 여학생이었던 요코타 메구미가 북한 당국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979년 여배우 최은희, 신상옥 감독을 납치한 배경에도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 공작기관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 수는 수십 명에 이르고요. 네. 이 가운데 한국인과 일본인뿐 아니라 유럽인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수십 명. 네. 영국 텔레그래프가 아주 흥미로운 신간 서적을 소개했는데 그 책 제목이 독재자들의 만찬입니까? 네, 정확히 독재자들의 만찬, 폭군들을 즐겁게 한 고약한 맛 안내서입니다. 아하. 이 책을 보면요. 생전에 굉장한 미식가였던 김정일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 보신탕을 좋아했고 요리책으로 채워진 도서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히틀러는 사실 영계 요리를 좋아했고요. 네. 비둘기의 혀와 간, 피스타치오로 속을 채운 비둘기 새끼 요리 등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는 거북으로 만든 수프, 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오일과 레몬으로 양념한 생마늘 샐러드와 디저트 음식인 참벨로네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네. 이 밖에 아프리카 말라위를 장기 통치했던 카무주 반다는 모파인 벌레를 바삭하게 말려먹는 걸 즐겼고요. 네. 캄보디아 독재자 폴포트는 코브라 스프, 사슴 요리를 좋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사도 자세히 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감사합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최근 정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 그리고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이 폭발을 했죠.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소동을 일으킨 장 본인이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명 일배 회원인 고등학생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우 사이트에 사건을 예고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한 고등학생이 인화물질 테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우선 다행스럽게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여 명이 그 집결되어 있는 실내 공간이었고요. 폭발성 인화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그 충격적인 결과도
발생할 수 있었다. 네.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소위 그 말하는 그 일베 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맞죠? 일단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하루 전인지 얼마 전에 미리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고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네.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은미,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한 행동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린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예고라고 봐야 했을 것이고요. 네. 그것이 뭐 심각하지 않은 농담식이었다고 치자면,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과연 그런가, 점검 정도는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폭발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서 네. 그 다 제조 방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전북 익산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의 화공학과 학생인데요. 아, 네. 네,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해당되는 개별적인 물질들은 구입했겠지만 아마도 그런 화학적인 작용 부분 어떻게 하면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조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황이나 질산칼륨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인화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설탕도 섞고요. 설탕, 예. 네. 그래서 일명 경찰에서는 로켓 캔디라고 부르고 있죠. 로켓 캔디. 네. 그래서 이것이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캔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이게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로켓 같은 어떤 인화성과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 거죠, 이 학생이. 불을 붙여가지고 던졌나요, 연단적으로? 예, 들고 가면서 제지가 됐고요. 던지기 전에. 네. 그래서 아마도 직접적인 그런 끔찍한 화상 피해는 방지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제지하던 그 스태프분 그리고 대학교 교수 한 분 화상을 입었죠. 아, 화상을 입었군요. 네. 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럼 죄명이 경찰은 뭡니까? 일단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 네. 예. 그 자체가 이제 폭발성 있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그것이 인화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다. 뭐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네.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이 죄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이 보이는데 표창원 소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증오범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오범죄. 네. 물론 이 범행의 방법이나 또는 운집 장소, 공공장소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한다면 2003년에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같은 그런 개인적인 방화 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동기면에서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네. 개인의 불만 표시나 보복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스스로는 공적인 의로운 행동을 행한다 이렇게 예고까지 하고 예. 자신이 혐오하는 대상 종북이죠. 종북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일단의 그 국민들께서 상당한 그 증오와 혐오를 하고 있는 그 대상 이 사람에게 그 증오와 혐오를 폭력적인 범죄로 살상이 가능한 형태로 표출한 것이죠. 네. 이런 증오 범죄는 유엔에서도 크게 규탄하고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증오를 동기로 한다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증오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범행을 지지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베 사이트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비유를 하면서 열사다.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환호로 그친다면 그냥 사회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당도나 살인범인데
외모가 좋다고 해서 그를 뭐 팬처럼 따른다든지 그런 것처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회 내에서는 그러한 병리적 현상을 보이는 일들도 발생을 하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러한 그 환호적 표현, 호감의 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모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뭐 이렇게 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사회적 신호로 봐야 되고요. 네.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만 보는 수단 다르푸르에서의 인종 학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발생했던 종교 간의 그런 학살, 분쟁, 이런 또는 미국에서 흑백 분쟁, 뭐 KKK단의 백색 테러, 러시아에서의 백색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념이란 것 때문에 일단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그 테러하도록 지지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네. 그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도 엄청나게 낮아질 뿐더러 대단히 위험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징후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 교훈을 얻어야 할 게 뭘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념이나 신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네.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사회, 선진사회 시민의 태도이고요. 네. 만약에 뭐 종북이든 또는 뭐 범죄자건 네. 그들에게 어떤 법적인 위반 행위가 있고 비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법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네.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의 물리력이나 완력, 폭력을 사용해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혐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 테러이고 범죄 행위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연관되어서 말이죠. 그 일베 사이트 회원들의 일부 행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달인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옆에서 무슨 초콜릿도 먹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네. 그렇게 폭식 투쟁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했던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법적인 부분이야 뭐 도로교통법이나 네. 이런 부분에 가벼운 저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범죄라고 하기까지는 할 수 없죠. 예.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위배가 되고요. 윤리라든지 공감 능력, 아프고 슬프고 가족을 잃은 고통에 빠진 그런 동료 시민 옆에서 이를 조롱하는 그런 폭식 투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 행동으로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러한 행동들이 집단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베라는 그 일단의 인터넷 게시판 동호 회원들이 인터넷 내에서만 서로 극단적인 이야기나 그림, 동영상 등을 올리고 그렇게 일탈적인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현실 공간까지 나와서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징후로 봐야 합니다. 네. 좀 건강한 의견 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차도 많고요. 사고 소식도 계속 들립니다. 국회대로 영등포구청 사거리를 지나 신월 나들목 가는 길 목동교 위 5차로에 사고 나서 밀리고 있고요.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 동단과 중랑교 동축 구간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부근 안 그래도 차가 많아서 장평교나 군자교 부근으로 움직임이 많이 둔합니다. 강남에서는 영동대로 삼성역 가는 길 코엑스 사거리를 30m 정도 앞둔 곳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경기도길 과천 시내에서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에서 남태령 쪽으로 3차로의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근으로도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고 의심될 때 1588 516 주저 말로 신고해요. 1588 516 가짜 사료 확인했다.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호매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종북 논란 토크 콘서트 현장에 나타난 일베 청소년의 테러 행위.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6503번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를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9981번님께서는 교육상의 문제 아닐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종북 논란 토크 콘서트 현장에 나타난 일베 청소년의 테러 행위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뉴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광현 선수 프로야구 SK 선수죠. 미국 네. 메이저리그 진출할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김광현은 비공개 공개 입찰인 포스팅을 통해서 예. 독점 협상권단인 샌디에이고와 막판 연봉 협상 중인데요. 네. 앞서 SK가 예상보다 낮은 입찰액 200만 달러에도 김광현의 꿈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허락했고요. 예. 김광현은 최근 샌디에이고 구단을 다녀왔는데 협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이고 버드 블랙 감독도 김광현에 대해서 이름은 어렵지만 미소가 너무 밝고 네.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투수다고 칭찬했는데요. 네. 연봉계약 마감 시한이 내일 오전 7시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김광현은 계약할 경우에 불펜 요원으로 시작한 다음에 선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잘할 겁니다. 네. 네. 넥센의 강정호 선수 또 역시 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죠? 네, 맞습니다. 강정호는 한국 프로야구 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데요. 네. 15일경에 메이저리그 비공개 경제 입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 CBS 스포츠는 뉴욕 매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이
그 좁은 유격수 시장에서 한국의 파워히터 유격수 그 강정호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반면 오클랜드 단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지도 그 강정호가 한국에서 보여준 기록이 그 메이저리그에서 여전할지 확신이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그 강정호에 관심 있는 구단들이 그 최대한 낮은 포스팅 금액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 눈치 싸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건지 그 20일 경에 그 포스팅 최고 응찰액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메시 선수가 또 한 골 넣었습니까? 완전히 최다골 신기록을 이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시가 오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전반 19분에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네. 그 메시는 자신이 보유한 대회 개인 최다골을 그 75골로 늘렸고요. 네. 그 72골을 기록 중인 레알 마드리드의 그 호날두와 격차를 3골로 벌렸습니다. 네. 그 바르셀로나는 승점 15점으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바르셀로나를 포함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 모두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가 그 오늘 대회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이탈리아의 AS 로마를 2대0으로 꺾었는데요. 그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 막차를 탔고요. 그 독일 샬케도 그 잉글랜드 첼시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네. 그 16강에는 그 뮌헨과 샬케, 레버쿠젠, 도르트무트 등 독일 팀이 가장 많은 4팀이 진출했고요. 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스페인 3팀, 그리고 첼시, 아스날, 맨시티 등 잉글랜드 3팀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16강 대진 추첨은 그 15일에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데요. 예. 그 손흥민의 소속팀 레버쿠젠이 그 어떤 팀과 8강행을 다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야구 한화가 외국인 타자 영입을 거의 다 끝낸 것 같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가 그 메이저리그 출신 나이저 모건과 협상 중이고요. 예. 그 메디컬 테스트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 2007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모건은 그 피츠버그, 클리브랜드 등에서 7시즌간 598경기에 출전해서 그 통산 타율 2할 8푼 1위를 기록한 외야수고요. 예. 작년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뛰었습니다. 예. 한편 두산도 그 외국인 투수 마야와 6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그 마야는 지난 시즌 중반에 두산에 합류해서 2승 4패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미국 CIA 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알카이다 포로들에 대해서 자행했던 고문 보고서인데요. 연일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CIA에서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게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 지난 9일 공개된 중앙정보국 구금 및 신문 프로그램 조사 보고서 때문인데요. 예.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19명의 용의자가 CIA에 의해서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미국은 인권 국가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그랬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이걸 공개했어요. 네네. 공개하지 말자는 쪽도 물론 있었지만. 네네. 그 여성 위원장하고 대단하던데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상원이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네. 그런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공화당 측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다. 정치적인 공격.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게 공개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왜 공개했을까요, 도대체? 제 생각에는 미 상원이 건강한 기능이 아무래도 주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미국의 정보는 언젠가는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밝혀지더라도 밝혀질 거지만 지금 빨리 이 부분들을 밝혀서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인데 과거는 공화당 정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주로 폭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고문이 잔인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고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많이 가한 건 이제 워터보딩이라고 그래서 물을 속에 이제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놓고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얼굴에다 붓는 건데요. 이게 물의 양은 작아도 거의 익사 수준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물고문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압니다. 과거에 다 폭로된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수법은 중동 지역에도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미국 인질한테 IS 대원이 직접 똑같은 수법으로 고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IS 대원이 이제 또 자기들도 해봤네요. 네네, 이제 미국인 인질한테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이 고문 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옷을 입히지 않고 나체로 놔둠으로써 이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자기 정보를 실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문을 맞는데 사실은 제가 입으로 말하기 참 곤란한 그런 잔인한 고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문들을 미국이 과연 했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적이고요. 문제는 이런 고문들이 미국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땅이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태국에 있는 비밀 감옥이라든가 아니면 폴란드에 있는 감옥, 모로코, 그다음에 이제 관타나모까지. 그래서 미국 영토에서는 벌어지지 않았고 미국 영토 바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점이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인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본토 아니었다면 감히 이런 일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법에 접촉이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제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이제 다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도 미국한테 이런 비밀 감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내 여론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인권으로서 비난했던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까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역으로 역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인권 국가라고 해서 우리를 공격했지만 이번에 이 보고서는 미국이 고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에 반하지 않았냐라는 지금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상 금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고문이 행해진 게 민주당 정권 시절이 아니라 공화당 정권 시절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민감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제 차기에 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공화당 쪽에서 이제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딕 체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도 CIA 요원들은 애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그 잣대로 대지를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화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있고 또 이민법에 관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돼서 아주 첨예하게 그럴 가능성도 많죠. 이러한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근데 그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략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한 것인지 무슨 이유로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9.11 이후에 이제 알카에다나 그다음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격이 미 본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공포심이 미 전역에 있었고요. 그래서 공화당 정권에서는 이 부분들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세계 평화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이제 그쪽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 고문을 해서 얻은 정보들은요, 정확한 게 없었어요, 그동안.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얻은 정보나 효과는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허위 자백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측이 이런 거에서 첨예하게 대립은 하고 있지만 고문을 하면서 사람을 고문해서 나온 이 정보들이 과연 미국으로서 정당한가라고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런 고문을 자행을 했어요. 이 자행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뭐 이런 겁니까? 더 많은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겁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테러리즘을 반대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을 미리 척결하기 위해서 그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 네. 참 묘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네요. 네. 지금 하여튼 이 미국의 공화당 쪽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공개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미국 전체가 국제사회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고문을 했다는 건 인권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인권 얘기를 꺼냈을 때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인권 얘기를 꺼냈을 때 많이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도 또한 미국다운 일이다. 그것도 건강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이걸 있습니다. 은폐하고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더 나쁜 국가가 될 텐데 이걸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이걸 회개하거나 자성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간다면 그럼 그것도 역시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고문을 했던 이 프로그램 자체가 2008년도에 끝났어요, 이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고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고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또 어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이런 사건이 큰 계기가 되겠죠. 네. 하여튼 고문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확보해야만 할 만큼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런 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만큼 정보력이 약화됐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미국의 정보 중에서는 테러에 관련된 정보, 군사 안보에 대한 정보들을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정보를 독자적으로 다 포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보라는 거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사람이 얻어오는 정보나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얻는 정보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인데요. 일단 사람에 의한 정보 라인이 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이제 이런 고문이나 이런 무리수까지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IS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거기와 이제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빈라덴 체포할 때 체포가 아니고 사살이죠? 원래는 이제 체포 작전이었는데 체포 사살 작전으로 간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사살로 갔는데 이때에도 이 고문에 의한 정보가 도움이 됐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죠? 네, 처음에 이제 미국 이제 CIA의 발표로는 빈라덴 정보가 이렇게 해서 나온 간타나무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신문을 해서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 미리 그 빈라덴 측근을 잡았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다 실토를 했대요. 다 이미. 실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털면 더 나올 곳이 있을 거다 해서 또 이 사람을 고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이상은 더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문 때문에 이 빈라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류 공통의 이 참 죄악인데 미국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논란만 계속할 것 같습니까? 어떤 좀 무슨 다른 어떤 조치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계속 이제 시끄럽겠죠? 예, 미국은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퍼거슨 씨 사태로 인해서 인종차별적인 그것도 또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또 이 고문 보고서가 나가면서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인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내외에 이 소란을 잠재우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입장이 좀 묘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고문에는 반대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개하는 것을 뭐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풀어나가야 할 길이 막막하죠? 일단 지금 이슬람 국가 IS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 벌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기서 정당성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게 그 IS와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는 소수민족의 인권을 위한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자국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런 오명들이 이런 정당성에 또 실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최근에 전개한 행동들을 보면 대테러전에서 이렇게 별로 성공을 못한 경우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멘에서도 그렇고요, IS 전쟁도 그렇고요. 이게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노력을 더 하는 걸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예멘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했는데요. 그 미국 기자 한 명이 이제 예멘의 알카에다 아프리카 알카에다의 그 조직에 잡혀 있는 그 사진 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작전이 사전에 노출이 된 건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정보가 부족했는지 이 작전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팀6라는 이 네이비실 대원들이 내리자마자 거의 반사적 이제 사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질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여름에는 시리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죽은 첫 번째 참수됐던 제임스 폴리 기자를 구출할 때 그 기자가 참수되기 전에 미국 측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했거든요. 했지만 그 작전도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게 된 게 원래 인질이 있다는 장소를 분명히 이제 정보를 얻고 그 장소로 갔는데 그 장소에 인질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였네요. 이것에 대한 이제 말들이 많긴 한데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교란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정보를 줬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군사 작전을 한 결과 이 두 작전이 전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네이비실 중에서도 팀6는 굉장히 정예 부대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영화나 이런 데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그런 특수부대인데요. 영화에서 보면 아주 멋지죠. 영화는 멋진데 현실에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망신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지상의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기상정보가. 그리고 알카에다와 IS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정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많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점점 더 이 IS가 강세가 되고 있고 또 예멘에서 알카에다 세력은 또한 이제 강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속수무책이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미국이 좌우지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여튼 오만 나라에 다 오만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막강한 정보를 가진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벽에 부딪히는 수가 많이 있군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네. 2008년도부터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이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게 이제 미국 경제 위기. 측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요원도 축소가 되고 네. 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닌가라고 미국 쪽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잉글리시 엑스포 2014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영어교육 박람회는 초중고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어학습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것 잉글리시 엑스포 2014는 YBM과 함께합니다. 02-6000-2500번. 네, 오늘의 뉴스 중에 종북 논란 토크 콘서트 현장에 나타난 일베 청소년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렸었는데요. 9391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교육 문제와 더불어 그런 빈민을 제공한 주최 측 모두의 문제라고 봅니다. 7962번님께서는요.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그릇된 대응 방식을 바라주진 못할 망정 열사라고 떠받드는 것은 비슷한 사건을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540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276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